자,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이제 OS 문제를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을 본 정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 모델은 정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디스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그 DFD가 대표적인 도구이다. 근데 DFD는 이거는 기능 도구죠. 기능 모델. 기능 모델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설에 있는 것처럼 개처환경 모델이라고 해야 맞겠죠. ERD 정보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 300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험에 이제 2번 나왔는데, 기능 관점, 뭐 동적, 정보 관점이라고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를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기능 모델 하면은 그 DFD 하고 또 뭐 있어요? 유지 케이스가 있죠.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동적 모델 하면은 뭐 상태 전이도라든가 뭐 사건 추적도, UML에 보면은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 등이 동적 모델에 속하죠. 그래서 UML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UML 2.0 같은 경우는 기능 모델이라는 게 없죠. 뒤에서 보겠지만 그 동적 모델에 얘는 기능 모델이 포함이 되고, 정적 모델, 정보 모델이 얘는 또 별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 했었어요. 자, 3번. 비기능 요구란 개발된 시스템과 외부 요소들 간의 인터랙션으로, 지금 보면은 외부 요소들 간의 인터랙션, 기능 요구를만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을 쓰는 것은 기능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눈이 아니더라도 오감을 통해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기능 요구라고 했었죠. 비기능은 우리가 사용자가, 유저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뭐 신뢰성이, 정확성이니 뭐 보안성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눈으로. 그런 게 비기능력이 있었고, 기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사실은 이게 분석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죠. 자, 세 번째, 이제 구조 분석 원리 시스템을 하향식. 그래서 구조적이란 말 나오면 자료 흐름 지향인데, 흐름 지향은 다 탑다운이었었죠. 하향식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걔는 바텀업, 상향식이었었고,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시는 문제였었어요. 자, 4번 보면은 구조 분석 작업 순서인데, 이제 배경도, 그러니까 구조적이란 말 나오면 자료 흐름 지향이라 했었고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여기 뭐 책에 보시면은 자료 흐름 지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조 분석, 자료 흐름 지향 분석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배경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바뀌어야만 되죠. 상위 하위 이렇죠. 탑다운이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는 탑다운이니까 하향식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상위 하위 DFD. 그다음에 이 자료 사전 있는데, 이 자료 사전은 데이터 딕셔너리 똑같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딕셔너리가 똑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했었죠. 영자만 같은 거지. 여기서의 사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뭐 표준 국어 사전이든 뭐 영어 사전이든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FD가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림이잖아, 그림.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상세한 어떤 설명, 그림에서 설명을 표현해 놓은 게 디드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소단위 명사였었고. 자, 5번 보면 그 DFD 화살표, 화살표는 이 제어의 흐름이 아니죠. 제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 순서도는 제어의 흐름을 나타내요. 뭐 오늘 이제 순서도 배울 텐데,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이 플로우 차트는 제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DFD는 데이터 플로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료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30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요, 자료의 흐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6번. 그 DFD의 모든 부업을, 이게 모든이 아니라 최하위죠, 최하위. 최하위 버블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미니명사서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모든 버블이 아니고. 그래서 30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있죠. 최하위 버블에 대해서만 하나의 미니명사서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번 제어도인데, 제어도 펜 아웃과 펜 인은 잘 보셔야 돼요. 한 2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펜 아웃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 직접 제어하는 하위 모듈의 수죠. 공유도는 펜 인인데 하나의 모듈을 호출하는 상위 모듈의 수. 그래서 그 305페이지 그림에서 펜 인, 펜 아웃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구조도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또 나오는 거고요. 자, 8번을 보면은 소프트 설계의 추상화, 불필요한 부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계략하는 게 추상화 있었고, 공통적인 부분을 그럼 만약에 공통사항만을 결합화했다 이러면 뭐가 돼요? 공통사항만을 결합했다면 이게 일반화라고 했었죠.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하고 추상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공통사항을 결합화했다. 그럼 일반화. 가장 중요한 것만 결합화했다. 그러면 추상화. 이렇게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구분을 보면 추상화는 어떤 객체의 수정에 의해서 다른 객체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게 독립수행을 말하는 거죠. 독립수행. 그 독립수행과 관계 있는 것은 정본릭. 정본릭이 다른 말이 캡슐라라고 있었죠. 캡슐라. 같은 의미였었어요. 정본릭이나 캡슐라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추상화를 받고, 자 10번이 공통결합도. 우리가 그 결합도나 응집도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 306페이지에 뭐 결합도 있는데 자스 제외 공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공통 자료가 뭐 레코드 나온 적이 없었고 이제 배열이나 구조체를 갖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배열이나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한 번 쓰고 말 건 아니죠. 여러 번 사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탬프 결합도죠. 자스 스탬프. 그래서 공동 자료에서 배열 구조체 등을 구축해 놓고 공동으로 사용을 할 목적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는 스탬프 결합도가 있었어요. 공통 결합도는 뭐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 공통 결합도는 전역 변수를 쓰는 거죠. 전역 변수 쓰는 게. 그러니까 지금 10번, 11번 바뀌었죠, 설명이. 그러니까 11번이 이제는 공통 결합도죠. 11번이. 그래서 이제 광의 자료인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전역 변수. 전역 변수가 키워드로 있었죠. 전역 변수 쓰는 거는 공통 결합도 있었죠. 자서의 제외 공내에서 그 키워드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시험에서 뭐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응집도인데, 응집도는 운호, 임절정, 순기 이렇게 암기를 하겠었죠. 그래서 이제 순차 응집도는 모듈 내 구성원 요소들이 연관성이고 특정 순서가 절차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는 경우다. 예제를 이렇게 내니까 점수를 읽지 않으면 평균값을 계산할 수 없겠죠. 예제를 제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 응집도하고 지금 두 개가 바뀌었어요. 보면은 12, 13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원수 출력이 다른 원수에 입력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거래 파일은 마스터 파일에 수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 마스터 파일에 이제 수정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수정 정보를 읽어야만이 마스터 파일을 변경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순차 응집도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응집도도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순서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아키텍처가 있는데, 아키텍처는 일종의 이제 뼈대가 되는 거고요. 설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설계 프로세스와 이제 요거 공학 프로세스 사이에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죠. 전체적인 구조.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키텍처라고 보면은 우리가 조감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사장 갔다 지나다 보면은 그 조감도 같은 거 만들어 놨죠? 예. 그럼 대충 이런 모양의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1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뭐 10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뼈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상가가 들어서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처음에는 나온 게 MVC가 나왔잖아요. 한번 교직에서. 그래서 아키텍처면 MVC 모델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MVC 모델 있고 이벤트 파이프 필터 구조가 있는 그 교직 시험 문제에서 문제 보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계직에만 2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전산직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15번. 다양성이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정하지 않고 기존의 클래스부터 상속받는다 나와 있죠. 상속. 그래서 상속성을 말하는 거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다양성이죠. 도난 메시지가 서로 다른 개체에게 보내지더라도 수신 개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론서에도요, 312페이지 있는 건데, 312페이지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get area라는 함수가 있죠. 함수, 메소드가 있는 거죠. 함수, 메소드 같은 말이니까. 그 폴리건이 갖고 있는, 부모가 갖고 있는 그 get area라는 함수를 지금 서클이나 렉탱글에 받고 있는데 똑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리 반응한다. 누구는 서클로 만들어지는 거고, 누구는 렉탱글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겨지는 맥이 변수. 메소드와 함께 넘겨지는 맥이 변수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는 거예요. 맥이 변수. 그래서 거기 그림 바로 위에도 보면은 동적 바인딩이 실행시간 바인딩인데, 그건 뭐 실행시간이라는 것은 1번 그림에서 우리 1번 그림 메인 메모리에 프레임 올라와 있는 거 CPU 자원을 할당받은 거죠. CPU 자원을 할당받아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는 넘겨주잖아요. 부모가 넘겨줄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똑같은 DNA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이제 부모로부터 하지만 DNA나 염색체가 다지 않습니까? 뭐 그때 제가 뭐 나하고 동생을 비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동생 없으면 형이나 비교해 보면, 형이나 오빠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실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걸. 그런 게 다양성의 의미였었죠. 자, 17번. 이제 추상 클래스, 일반 클래스와 같이 객체 생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 생성할 수 틀렸죠. 추상 클래스 이거 시험에서도 자바 코드로 나왔었어요. 자바 코드로. 그래서 여러분 312페이지 클래스 4번에 있죠. 그죠? 5번 클래스 동그라미 4번의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서버 클래스 공통된 특성을 하나의 슈퍼 클래스 추출할 목적이 되는 거지, 일반 클래스와 달리 객체를 생성할 목적,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앱스트랙트가 붙으면 그냥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뭐 클래스,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설계했잖아요. 응? 근데 여기 앱스트랙트 붙는다고요, 앞에가. 여러분들이 314페이지에 보면은 클래스 애더, 클래스 컴퓨터 이러고 있죠. 그 예제 보면 그냥 클래스 애더, 클래스 컴퓨터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애더도 클래스명, 컴퓨터도 클래스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앱스트랙트 클래스 애더 이러면은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 애더 이랬어? 그럼 애더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 생성 못해요. 만약에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앱스트랙트 클래스 컴퓨터 이렇게 설계했어. 그럼 밑에 보면은 객체 생성 컴퓨터 C, new 컴퓨터 이러고 있죠. 이거 오류가 나는 거죠. 오류가 나는 코드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미 국가직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못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18번. 객체에 대한 패담 중에서 이제 캡슐을 제외한 다양성, 상속, 오퍼레이팅, 이 단위는 어려움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다양성 뭐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경이죠. 예,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가는데 이 변경을 가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성질 때문에. 예. 근데 알고 보면은 대형성, 상속, 오버로딩 뭐 이런 것 상속동도 연관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연관된 클래스들끼리 대형성을 갖고 있고 상속을 갖고 있고 오버라이딩 할 거 아니에요. 연관성이 없는데 뭐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컴포넌트가 나왔다라고 했었어. 컴포넌트. 예, 그래서 컴포넌트는 연관된 클래스들의 묶음 이랬었죠? 예,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어차피 얘들 대형성, 상속 뭐 이런 거 갖고 있다는 얘기는 부모-자식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얘들이 내가 쓰였다? 그러면 나 연관되어 있는 다른 클래스도 떼요. 조만간에 또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뭐 앞에서 운영체 시간에 뭐 지역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차라리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왜? 지금은 메모리가 싸잖아요. 예전에 메모리가 비쌌었으니까 따로따로 메모리 올렸었는데 지금도 메모리도 크죠. 뭐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럴 거에는 그냥 뭐 다 안 쓰이더라도 뭉탱이로 그냥 올리는 거죠. 메모리에. 네? 그렇게 개념이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 이제 오버라이딩은 상속관계 있을 때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함수 재정의가 아니는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그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자바 코드를 가지고 문제 됐다고 이거 다. 자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이 소공하려면 언어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또 처음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 314페이지에 보면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표기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오버로딩이 중복정의, 오버라이딩이 재정의.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상속이 꼭 있어야 되죠. 오버로딩은 상속이 없어요. 앞에서 있지만 거기 add라는 함수가 있죠. 지금 메소드가 있죠. 그게 코드에 보면은 그래서 걔들 보면은 상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드에서는 오버로딩만 존재를 해요. 오버라이딩은 없어요. 자, 이제 20번 UML로 와서 이제 방법론이 아니고 방법에 따르는 분석 설계에 사용되는 모델링 언어일 뿐이었었죠. 그래서 모델링 언어라는 것은 설계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그래픽 심볼. 그래픽 심볼이라는 얘기가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죠. 이미지, 다이어그램. 그래서 얘는 315페이지에 보면은 정의만도 뭐 2번 나왔었죠. 자, 21번 보면요. 동적 모델 암기하셔야 돼요.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그다음 상태, 액티비티, 그다음에 클래스는 아니죠. 클래스는 이게 딱 정적 모델. 클래스를 보면 여러분들 얘 뭐하고 비슷했었어요?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ERD하고 거의 똑같아. 우리가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배웠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3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두 개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주 다이어그램하고 동적 다이어그램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동적 모델을 기억하셔야 했었죠? 동적 모델에 보면 액티비티, 유지 케이스가 들어가죠. 2.2는 들어가요. 근데 1.0은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 시험 문제를 낼 때 1.0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버전 1.0. 버전 1.0은 기능 모델이 따로 있죠. 이렇게 유지 케이스가. 그래서 얘는 앞에서도 얘는 지금 뭐 최근 문제는 아니지만 그전 문제 보면 기능 모델하고 동적 모델 구분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분석을 할 때 300페이지에 보면은 그 분석 모델에 기능 모델, 동적 모델, 이게 모델이에요. 어차피 모델. 뭐 기능 관점, 동적 관점잖아요. 이게 모델이라고 모델. 똑같은 말이에요. 그 책이 안 써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 같은 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날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 그죠? 날개는 써 있죠, 날개. 날개에 보면 기능 모델, 동적 모델 이러고 있죠. 그 관점이 어차피 모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UML 같은 경우는 UML 1.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었다고. 기능 모델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점이 나오면서 다시 316페이지 보면은 이점이 나오면서는 기능 모델이 없어져 버리고요. 예, 지금 동적 모델로 들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 어떻게 시험을 낼지 모르겠지만 UML에서 이게 그 정적 모델하고 동적 모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미 300페이지에서 뭐 기능 관점, 동적, 정보 관점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예? 2020년이니까 얼마 최근 문제네, 그죠? 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UML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근데 초기 버전은 아니었다는 얘기. 초기 버전. UML 초기 버전도 기능 모델이 있었어요. 유지 케이스로. 그래서 이 문제 앞뒤를 보고 답을 찍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22번.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은 외부에서 보는 시스템의 동작. 그래서 외부 객체들. 이 외부 객체가 뭐라 했었어요? 액터였죠, 액터. 외부 객체 액터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액터는 꼭 사람만의 의미가 아니었었죠. 사람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시스템일 수 있다. 그래서 외부 객체들이 어떻게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모델링하여 기능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틀렸죠. 비기능 요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유저가 비디오를 렌트하고 리턴하고 매니저가 비디오를 더 추가시키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뭐 비기능 요구를 하면 뭐 있었어요? 신뢰성, 정확성, 보안성 뭐 이런 거 등등이죠. 예?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이 비디오 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보안의 95%를 만족해야 된다. 그럼 보안의 95%란 건 뭘 근거로 95%인지 여기에는 95%려면은 뭐 보안 알고리즘을 어느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명시할 수도 없지만 또 명시할 의무도 없죠. 명시할 수 없고 여기는. 그래서 비기능 요구사항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23번.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 318페이지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ERD하고. N 대신에 다 대신에 많다라는 거 대신에 그 별표가 들어갔다라고 했었죠. 그거 빼고는 뭐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의 객체들의 타입인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의 내부적인 구조나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적 관계로 표현했었죠. 시간적인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요. 맞아요. 자, 14번. 상태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나타내는 이게 지금 보면은 순수 다이어그램하고 이 두 개가 어때요?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 다이어그램은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시각화했다.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객체. 상태 다이어그램은 단일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와 변화에 의해서 동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 맞겠죠? 그래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나온 문제였었죠. 자, 25번. 이제 컴포지트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318페이지, 뭐 19페이지에 보면은 집합관계, 복합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321페이지에 있어요. 321페이지에 보면 컴포지트 다이어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구조. 그래서 그 내부 구조면 집합관계라든가 복합관계 그런 걸 말해요.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중첩시켜 표현을 해 놓은 게 컴포지트 다이어그램이었었죠. 맞는 말이에요. 자, 26번은 연관된 클래스의 모임이 컴포넌트에 있었어요. 물리적인 구조인 기계로 되어 있죠. 언어 독립이고 언어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단일이 아니라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개 바뀌면 맞겠죠. 다중 인터페이스 바뀌었죠. 언어의 독립이기 때문에 기계로 존재해서 어느 시스템에든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기계로 존재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클래스는 단일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어느 종속이야. 자, 이렇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속이기 때문에 단일 인터페이스다. 왜 단일 인터페이스냐? C++ 클래스하고 자바 클래스가 호환이 돼야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클래스는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죠. 클래스는 논리적인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죠. 앞에 뭐 클래스 에더
클래스, 컴퓨터 이랬었죠. 앞에 그 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단일 인터페이스냐라고 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는 클래스는 뭐 C++ 우리가 클래스의 개념이 객체 지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뭐니 C++ 클래스하고 자바 클래스가 호환이 되느냐? 안 돼요. 그렇다면은 단일 인터페이스만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얘는 디자인 패턴인데 이게 종류 물어보는 게 한번 나와서 어렵죠. 이터레이터, 미디에이터 약간 맞아요. 퍼사드는 이것은 구조 패턴, 구조. 이 구조 개선 패턴이죠. 패턴. 그래서 옵저버라든가 스트래티지 패턴은 행위 계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체 생성일 때는 팩토리어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 개선일 때는 어댑터, 퍼사드, 컴포짓 이 정도 아시라고 했었고 행위 개선일 때는 그 다음에 거기 뭐 옵저버라든가 스트래티지라든가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라 했었죠. 이터레이터, 옵저버,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 정도가 있는 행위 모델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단독으로 나온 게 있는 우리 시험에서 통합 인터페이스 그게 퍼사드였었죠. 그 계획지기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계획지기 문제는 제가 뭐 풀어드렸었고 책에는 지금 없는데 PPT를 풀어드렸었죠. 나머지들은 이게 7급 문제나 감사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넣는 거야 지금. 이거 내면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면 찍을 수 있을 정도만. 공무원 시험에 올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공무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전산직이든 뭐 계례직이든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찍을 수 있을 정도만.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어떨까요? 찍지도 못하죠. 찍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28번. 데코레이터는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없이. 이게 중요해요. 상속 없이. 그 상속 없으니까 얘는 앞에서 했지만 이게 거기 책에는 있죠. 오버로딩과 관계 있다서 오버로딩.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보면은 오버로딩과 관계 있어. 오버로딩은 어때요? 상속 없었죠. 객체 기능을 추가 삭제 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그 다음에 퍼사드 패턴은 통합된 인터페이스 단일 통합된이라는 얘기는 단일 하나의 인터페이스 단일 인터페이스로 얘는 제공하는 거죠. 그게 얘는 퍼사드였었고요. 그 정도는 아셨는다는 얘기예요. 자, 29번 어댑터는 뭔가 변환을 시키는 거죠. 변환 어댑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휴대폰도 보면은 충전을 하려면은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댑터는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도 연락이 가고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일대 다 의존한 게면은 옵저버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이거 지금 바뀌었어요. 옵저버 패턴을 말하고 밑에는 어댑터죠. 그래서 기존 클래스 정원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다른 클래스가 필요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변환. 어댑터는 뭔가 변환. 그죠? 어댑터는 뭔가 변환. 제가 110V를 220V 거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는 뭐 220V를 110V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